오늘 배울 부분은 뭐냐면 부가가치세입니다. 세금 부분이 되겠어요. 갑자기 왜 건너뛰느냐?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다들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전산회계 2급을 배우신 분들은 순서대로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전산회계 1급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오늘 나갈 건데요. 페이지는 189페이지가 되겠어요. 페이지는 18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요거 다 한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갈 것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189페이지 보시면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 잠깐 보시면 부가가치세 파트 3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뭐냐면 세금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총칙, 과세거래, 영세율과 면세, 과세표준,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납부세, 납세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4일 정도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부분이 뭐냐면 총칙 부분 들어갈 것입니다. 네, 총칙이 뭐냐면요. 부가가치세, 세금에 대한 총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이에요. 네, 그래서 페이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갑니다. 네, 총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에 대한 총 규칙이 되겠어요. 자, 부가가치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부가가치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보자면 밑줄 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돼서 유통되는 모든 거래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세금을 얘기한다.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부가가치세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페이지 보시면 여기 빈칸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림을 그리시는 게 참 좋을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화면 보시죠. 자, 여기 사장님이 있어요. 어떤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 자, 어떤 사장님이 있고요. 자, 이 사장님은요, 물건을 주워 왔대요. 물건을 주워 왔어요. 네. 물건을 주워 와가지고 물건을 팔았대요. 10,000원의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됐나요? 자, 이 사장님은요, 가치가 없는 이 물건을 주워 와서, 물건 주워 와가지고 10,000원에 팔았습니다. 자, 이 사장님은 10,000원만큼 가치를 높여가지고 물건을 팔았어요. 됐나요?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부가가치가 뭐냐면요, 부가가치, 가치가 더해졌다 라고 해서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물건을 주워와서 10,000원만큼 가치를 높여서 팔았어요. 부가가치, 부가가치라고 하고요.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게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쓰는 시간 이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떤 사장님이 있었대요. 자, 어떤 사장님은요, 이 물건을 산 거예요. 10,000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소비자한테 물건을 얼마에 팔았냐면 30,000원에 팔았대요. 자, 그럼 이 사장님은요, 얼마만큼 가치를 높여서 팔았죠? 10,000원에 사와가지고 20,000원만큼 가치를 더해가지고, 그쵸? 30,000원에 팔았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뭐냐면 더해진 가치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 사장님은 물건을 주워와서 10,000원만큼 가치를 높여가지고 10,000원에 팔았고요. 자, 이 사장님은 10,000원짜리 물건 사와가지고 20,000원만큼 가치를 높여서 30,000원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됐나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한다? 부가가치. 부가가치라고 하고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쓸 시간 나중에 드릴게요. 됐나요? 자, 한번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책 보시면요. 자,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재화,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돼서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방금 전에 유통과정 보셨거든요. 창출되는 부가가치, 더해진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부가가치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아까 그 그림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전혀 뭐 밑줄 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뭐라고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게 부가가치세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계산 구조입니다. 좀 알아두시죠. 자, 매출세액에서 여기 체크 좀 해주시고요.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으로 이렇게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보죠. 아까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림 그리지 마시고 이해만 일단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하튼 이 더해진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데 우리나라 계산 구조, 방금 전에 밑줄 친 거. 자, 매출세액에서 뭘 뺀다고요?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되겠어요. 됐나요? 일단 화면 살펴보시죠. 자,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액, 매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매출이 뭐냐면 물건 판매한 거죠. 그렇죠?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장님 입장에서 물건 얼마에 팔렸나요? 10,000원짜리에 물건 팔았어요. 됐어요? 자, 따라서 매출액은 얼마냐면 10,000원이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을 때린 금액이에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요, 세금이 몇 퍼센트냐면 세율이라고 하거든요. 몇 퍼센트냐면 1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요, 1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에 대해서 이 10,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 금액 10% 세금을 때리게 되거든요. 따라서 매출세액은 얼마? 계산하자면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원. 됐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네, 쓰는 시간 이따 드릴게요. 쓸 시간 많아요. 됐어요? 자, 매입세액 한번 계산해보죠. 매입, 입이 뭘까요? 네, 들어오다 라는 뜻입니다. 네, 사온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입한 가격은 얼마? 아까 주워왔다고 했어요. 그쵸? 0이 되겠죠. 그쵸? 매입액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때린 금액입니다. 세금 몇 퍼센트라고 했죠? 방금 전에 부가가치세는 10%라고 했습니다. 10%. 자, 0에다가 어떤 걸 곱하더라도 0이죠. 그쵸? 네, 매입세액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은 얼마가 될까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1,000원에서 0을 빼면 1,000원이 되겠죠. 그쵸? 납부할 세금은 얼마? 1,000원이 될 것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이 사장님은요, 10,000원만큼 가치를 높여서 팔았어요. 부가가치.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립니다. 세금 몇 퍼센트? 10%. 10,000원에 대해서 10%, 1,000원만큼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거를 세무서한테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하고 이제 쓰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이 사장님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을 해야 돼요. 세금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사장님 입장에서 매출세액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자, 매출 판매한 금액은 얼마죠? 이 사장님 입장에서 3만원에 팔았어요. 그쵸? 네. 3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세금을 때린 금액. 세금 몇 퍼센트라고 했죠? 부가가치세? 네, 10%라고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군요. 예. 일단. 네. 매출세액은 얼마? 3,000원이 될 것입니다.
됐어요. 매출액에 대해서 10% 세금 떼입니다. 3,000원이 될 것이고요. 자, 매입세액 한번 계산해 보죠. 네, 구입한 금액은 얼마죠? 이 사장님 입장에서 네, 구입한 금액은 10,000원입니다. 그렇죠? 10,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세금을 때린 금액. 세금 몇 퍼센트? 10%입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1,000원이 될 것입니다. 자, 계산해보죠. 매출세액 3,000원에서 빼기 매입세액을 빼주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얼마만큼? 2,000원만큼 세금을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 사장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죠. 자, 10,000원의 물건을 사와서 20,000원만큼 가치를 높여서 30,000원의 물건 팔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부가가치라고 하고,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더해진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 10% 2,000원만큼 세금을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아, 부가가치세라는 게 이런 거구나. 부가가치는 뭐다? 더해진 가치.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계산구조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가지고 납부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되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쭉 보여드린 것이에요. 다시 한번 써보죠. 자, 이제 쓰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는 시간 드릴게요. 자, 어떤 사장님이 있어요. 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물건을 주워 왔어요. 자, 이제 쓰세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요, 10,000원에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 사장님은요, 10,000원짜리 물건 사와가지고 소비자한테 30,000원에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유통 구조가 되겠죠? 됐나요?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매출 세액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가지고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 빼가지고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해볼까요? 자, 이 사장님 입장에서 얼마만큼 가치를 높여서 팔았나요? 10,000원. 물건 주워와가지고 10,000원만큼 가치를 높여서 10,000원에 팔았습니다. 자,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10,000원짜리 물건 사와가지고 20,000원만큼 가치를 높여서 30,000원에 팔았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습니다. 10,000원에 대해서 10% 1,000원, 20,000원에 대해서 10% 2,000원. 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 계산구조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가지고 납부 세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그림 그리셨나? 자, 이 사장님 입장에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간 좀 드릴게요. 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 계산 좀 해보시고, 매입세액도 계산해 보시고, 납부세액도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어머. 계산해 볼까요? 자, 매출세액 한번 계산해 보죠. 매출 판매한 금액입니다. 자, 이 사장님 입장에서 얼마에 팔았죠? 10,000원에 팔았습니다. 10,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 금액이래요. 세금 몇 퍼센트였죠? 10%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얼마? 1,000원이 될 것이에요. 여기까지. 자, 매입세액 한번 계산해보죠. 자, 구입한 금액입니다. 들어온 거, 물건 주워왔다고 했잖아. 0에 대해서 몇 퍼센트? 세금을 때린 금액 10%. 매입세액은 0이 될 것이에요. 됐습니까? 납부세액 얼마? 1,000원에서 0을 빼주면 납부할 세금은 1,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 사장님은요, 이렇게 세금 계산을 해가지고 1,000원만큼 세금을 신고하시고,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이 사장님 입장에서 세금 계산 좀 해주세요.
자, 하겠습니다. 자, 이 사장님은요, 10,000원짜리 물건 사와서 30,000원의 물건을 팔았대요. 자, 매출세액 계산해보죠. 매출액은 얼마죠? 판매한 금액은 30,000원입니다. 30,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때린 금액. 세금 몇 퍼센트? 10%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얼마? 3,000원이 될 것이에요. 됐나요? 자, 매입세액 계산해보죠. 자, 구입한 금액은 얼마?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때린 금액. 세금 몇 퍼센트였죠? 10%. 매입세액은 1,000원이 될 것이네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금은 얼마? 2,000원만큼 세금을 주변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맞죠? 네,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세금을 때린다.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앞으로 부가가치세 나갈 때 여기다가 더 쓸 게 있어요. 사실 더 쓸 게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쓰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잠깐 책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칙. 네, 부가가치세가 뭐였죠? 말만 해보세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해가지고 빼가지고 납부 세액을 계산한다.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 빼가지고 납부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막 산식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알게 돼요. 네, 방금 전에 그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특징이 나와 있어요. 자, 이론 문제에서 좀 나오게 되죠. 자,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체크 좀 해주시고, 국세가 뭐냐면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국세라고 합니다. 특징입니다. 국세. 자, 그리고 보시면요, 간접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간접세에다가 일단 체크 좀 해주시고요.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요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일반 소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소비자가 물건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그쵸? 아까 유통 단계 봤잖아요. 네, 물건을 삼으로써 소비함으로 인해서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소비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단계 소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표현 듣다 보면 다단계가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보시죠. 아까 이거 그림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다단계, 만을 다짜거든요. 많은 단계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다단계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요 단계마다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라고 해요. 다단계 소비세라고도 하고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4번은 일단 넘어가시고 5번 중요합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기 보시죠.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가지고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전 단계 무슨 공제법? 세액공제법입니다.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가지고 납부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법이고요. 그리고 6번 보시면 단일 세율이다. 하나의 세율이다. 아까 몇 퍼센트였죠? 10%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세율 10%이다. 됐나요? 네, 10%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7번 쓰시죠. 책이 없어요. 네. 물건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다 라고 해가지고 물세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보기에 물세. 그리고 8번도 쓰세요. 이거 잘 나오는데 안 써져 있다. 네,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라고 일단 쓰시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뭐냐면 소비하는 나라가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밑에다가 더 쓰시죠. 네,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이 뭐죠?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되고 외국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 세금 때릴 수 없고요. 이것만 예외적으로 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쌤, 하나의 세율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10% 예외적으로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세율이라고 하고요. 영세율은 나중에 배우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입. 자,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겠죠? 네, 당연히 1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소비하는 나라 우리나라니까 10% 당연히 세금을 때리게 되겠습니다. 자, 미리 좀 써 두시죠. 시험 문제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간접세 그리고 소비지급과세 원칙 이게 진짜 잘 나옵니다. 네. 아, 전 단계 세액공제법도 잘 나오고요. 물론 다른 것도 나온 적이 있죠. 네, 됐습니까? 지울 수 있나? 아까 그 그림 확인할 수 있나? 확인 못할 것 같은데? 아, 역시 확인을 못하네요. 그 그림을. 됐나요? 다시 한번 그림 좀 그려볼게요. 짧게 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장님이 있었어요? 사업자. 그리고 요 사업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있었죠. 유통 단계에서 부가가치, 창출되는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게 되겠습니다. 자, 점검해보죠.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가지고 납부 세액을 계산한다. 이게 뭐라고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세액을 빼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됐어요? 자, 이거 부가가치세 어디서 걷어들인다? 국가에서 걷어들입니다. 국세라고 했습니다. 국세. 아까 체크해 주신 거 있죠? 그리고 하나의 세율 10%라고 했습니다. 계산 좀 한번 해보죠. 자, 이 사장님은 매출액 얼마? 만원. 만원에 대해서 10% 세금 때립니다. 그래서 얼마? 1,000원이 될 것이고요. 네, 물건 구입한 건 0이죠. 세금을 때립니다. 그래도 0.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1,000원만큼 세금을 신고 납부하시겠네. 각각의 단계마다 세금을 걷어들인다. 다단계 거래세라고 했었고요. 물건에 대해서 걷는 세금 물세라고 했었고, 소비자가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내는 세금 일반 소비세라고 했었습니다. 특징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됐나요? 자, 여기 보시면요. 세금은 누가 신고할까요? 세금은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사장님들이 요거 세금 계산해가지고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겠고요. 이 사장님이 세금을 신고해가지고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간접세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죠. 네, 뒤로 가시죠. 190페이지입니다. 네, 190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나왔어요. 네, 여기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일단은 납세 의무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세금 누가 신고한다고 했죠? 방금 전에 사장님들이 세금을 신고한다고 했어요. 사장님들이 세금을 신고 납부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뭐냐면 누가 세금을 신고할 것인가 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총칙 부분 배우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있어요. 세금은 누가 신고한다? 사장님들이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 됐나요? 오, 그리고 2번 보시면 사업자의 분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장님도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가면 세 가지인데 두 가지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과세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체크해 주시죠.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체크 좀 해주시죠. 네, 크게 두 부분입니다.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표현 계속 나오게 될 것이군요. 네, 과세라는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면세라는 표현이 나올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용어 정리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겠다. 뭔 뜻이에요?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세금 때리게. 면세가 뭘까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세금 안 때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용어 정리는 되어 있어야 돼요. 과세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겠다. 세금 때리겠다. 면세가 뭐라고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세금 안 때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세사업자가 있고요.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세금을 때리는 사장님들이 있고요. 세금이 면제되는 사장님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을 때리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장님을 과세사업자라고 하고요. 세금이 면제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장님을 면세사업자라고 해요. 되나요? 네, 사장님은 두 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세금은 누가 신고한다? 사장님들이 세금을 신고한다. 쓰지 마시죠. 사장님들이 세금을 신고하는데 사장님은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 뭐다? 과세사업자가 있고요. 세금이 부과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장님이 있고요. 세금이 면제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되나요? 과세사업자가 있고요.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잘 좀 생각해 보시죠. 세금이 면제되는, 세금 안 묻는 물건을 판매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세금이 면제된다며, 세금 안 붙는다며, 따라서 계산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쌤, 아까 전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한다며요. 아, 면세사업자는요, 세금이 면제되는 물건 판매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계산을. 자, 요게 중요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되는 물건을 판매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 맞는 표현입니다. 잘 알아두시죠.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이 보기가. 그리고 과세사업자는요,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을 때리는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요거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세금이 부과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과세사업자는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대요. 어머, 자,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간이 과세자라는 게 있어요. 특히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간이 과세자가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네, 체크 좀 해주시죠. 간이 과세자는 소규모 사장님들을 얘기해요.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0년 동안 역이 뭘까요? 달력할 때 역자예요. 작년도 1년 동안 8천만 원밖에 못 판매한 사장님들을 얘기합니다. 작년도에 8천만 원밖에 못 팔았대요. 굉장히 소규모 사장님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그걸 간이 과세자라고 합니다. 간이 과세자. 그럼 작년도에 8천만 원보다 많이 팔았으면요? 일반 과세자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네, 시험에 요게 중요했어요. 간이 과세자의 정의.
이렇게 나왔어요. 간이가세자는 직전 0년 동안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에 초과하는 자이다. 돈 많이 버는 사장님이다. 아니죠. 그렇죠? 초과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세법을 들어보신 분들은 4,800만 원이었었는데 이제 8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8천만 원 미달하는 자를 간이거세자 소규모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쌤, 근데 여기 계산 구조가 좀 특이하는걸요? 아, 예, 그럼 소규모 사장님이니까 세금을 더 깎아줘요. 그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 체크해보죠. 자, 면세 사업자는요, 세금이 면제되는 물건 판매하니까 세금을 안 붙으니까 세금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죠. 그리고 과세 사업자는요, 세금이 부과되는 물건을 판매하니까 계산하는 구조가 있고요. 당연히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뭐라고요? 소규모 사장님들. 됐어요? 작년도 1년 동안 8천만 원밖에 못 판매한 사장님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8천만 원보다 높게 판매한 사장님을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올 부분 체크해 드렸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누구다? 사장님이다. 사장님은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 됐나요? 자, 191페이지가 주시죠. 과세기간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과세기간. 자, 과세기간이 뭐냐면요,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가 뭐지?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때리는 기간을 얘기해요. 세금은 언제 세금을 신고할 건지에 대한 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데, 방금 전 건 뭐였죠?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누가 신고하는지 사장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사업자. 과세기간은 세금을 언제 신고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과세기간 여기 막 해가지고 막 쭉 있는데요.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게 참 좋아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림 그리지 마시고요. 일단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 다 쓰신 다음에 그때 쓰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죠. 자, 여기가 1월 1일이래요. 1년치를 한번 그려볼까? 저희 여기가 12월 30일이에요. 12월 31일. 됐나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쭉 타임라인을 그려볼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요, 1년에 2번입니다. 정확하게는. 자, 1년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달까지가 되겠죠? 6월 30일. 6월 31일까지 있나? 30일까지 있나? 30일까지 있어요. 6월 30일.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 보시죠. 1기 과세기간이라고 해요. 1기 과세기간, 세금을 때리는 기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2기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표 보시면요. 여기 계속사업자 있죠? 1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6월까지라고 돼 있죠. 됐나요? 자, 2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7월부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저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됐나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 2번 세금을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아직 쓰지 마세요. 자,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자, 1월 1일부터 6월 달까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한 거, 그 계산해가지고 세금 그 신고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면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25일 더해주시면 얼마죠? 7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6월 달까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한 거, 세금 계산한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25일자가 뭐냐면 1기 과세 기간에 대한 내용을 세금을 신고하는 그 날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한 거 언제까지?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언제 세금 신고?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됐나요? 잠깐 여기 보시죠. 여기가 아니지? 여기다 밑줄 좀 쳐주시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저는 그림으로 그렸을 뿐입니다. 됐나요? 자, 쓰는 시간 일단 드릴게요. 자,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2번이다. 자, 그리고 잘 들어주세요. 요거 그리시면서 중간에 더 있습니다. 조금 넓게 그리세요. 네. 아직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이다. 개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이렇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뭔가 또 할 말이 있나 보죠? 네. 법인 사업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져요. 법인 사업자는요, 규모가 있잖아요. 돈 많이 버시잖아, 또. 그런 게 있잖아. 1년에 4번 세금을 신고합니다. 일단 원칙은 2번이에요. 이렇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된다. 언제까지?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더 나가도록 할게요. 자, 법인의 경우에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 1기 과세기간을 또 쪼갭니다. 이렇게 중간을. 2기 과세기간을 또 쪼갭니다. 이렇게. 자, 그럼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치를 쪼개보세요. 3월달이겠죠? 3월 31일. 그러니까 1월부터 3월달까지,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뭔 말인지 알겠죠? 3개월치, 3개월치.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1월부터 3월달까지를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4월달부터 6월달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겠죠. 7월부터 9월달까지를 뭐라고 한다? 요거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고요.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인데요. 법인 사장님들은 1년에 4번입니다. 이렇게 또 쪼개입니다. 됐나요? 자, 1월부터 3월달까지 계산을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한 거, 세금 계산한 거 언제까지?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언제일까요? 4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한 거 어떻게?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 7월 25일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되나요? 자, 그리고 7월달부터 9월달까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한 거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언제일까요? 10월 25일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10월달부터 12월달도 마찬가지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한 거, 세금 계산한 거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똑같네요. 1월 25일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죠. 아까 개인 사장님들은 1년에 2번이었어요.
근데 법인 사장님들은 1년에 몇 번? 4번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법인 위주로 나와요. 결론은. 따라서 개인 사장님들보다는 법인 위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아, 1년에 4번 하는구나. 됐나요?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드렸고요. 네, 그림 반드시 그려두시죠. 그 위에 있는 표 있죠? 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저는. 네. 한번 볼까요? 잠깐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요건 했죠? 요건 했고 예정신고기간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예정신고기간 1기 예정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월부터 3월달까지였어요. 기억나세요? 자, 2기 예정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7월부터 9월달까지예요. 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정신고기간 1기 예정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3월까지. 2기 예정신고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예요. 됐나요? 됐어요? 자, 이건 언제까지 신고 납부?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저는 그림으로 그렸을 뿐이에요. 이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어렵진 않죠?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중요한 게 이 그림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월부터 3월까지인 거 아셔야 돼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4월부터 6월달까지인 거 아셔야 돼요. 3개월치죠.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7월달부터 9월달까지인 거 아셔야 되겠고요.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인 거 아셔야 돼요. 됐나요?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1년에 4번, 정확하게 원칙적으로는 2번인데 법인의 경우에는 4번만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네요.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걷어들이게 됩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시죠. 자, 192페이지입니다. 납세지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가끔씩 보면 납세지가 뭐냐면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입니다. 땅지자. 세금을 어디다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사업장 주변에다가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합니다. 사업장 주변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상 이쪽 부분은 암기예요. 암기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그래도 좀 언급 좀 해드리자면 사업의 형태별로 업종별로 사업장이 조금 달라져요. 광업의 경우에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막 이렇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암기예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있는데 이거 헷갈리게 나올 수 있겠죠. 부동산 매매업은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은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요거 헷갈리게 해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판매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다. 쌤 이거 외워야 됩니까?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럽니다. 여하튼 암기사항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매장은요 사업장입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고요. 하치장은 창고입니다. 보관하는 창고거든요. 보관하는 창고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결론! 직매장은 사업장이다. 하치장은 창고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요 정도 가시면 되겠어요.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인데요.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요.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언제 봤죠? 회사 등록할 때 봤잖아요. 잠깐만요. 403페이지네.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본 적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그쵸? 네, 사업자 등록증.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193페이지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의는 됐고요. 네, 요게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절차. 자, 사업자 등록증은 언제 만들어야 되느냐? 다 밑줄 치세요. 시험에 나온 적 있으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 20일 이내에 만들어야 한다. 20일입니다, 이건. 네. 세무서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사업을 시작했대요. 사업 개시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날짜 바쁘겠죠? 왜요? 친구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네, 사업을 시작하는 날 굉장히 바쁘겠죠? 원래 사업을 딱 시작하는 날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주면 참 좋겠죠? 근데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준다? 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20일 동안 세무서는 기다려줍니다. 20일 안에는 꼭 만들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출생신고도 있죠.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는 꼭 출생한 날 해야 돼요? 아니에요. 조금 기간을 줄 겁니다. 여하튼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는 사업자 등록증 만들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라도 사업자 등록증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사업자 등록증 만들 수 있어요. 언제까진 꼭 만들어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는 꼭 만들어줘라. 쌤 20일 안에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갑니다. 가산세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세금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하죠.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즉 매출세액을 다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 제재가 있는데 제재까지는 안 나오고요. 여하튼 20일 안에는 꼭 만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됐나요? 자, 사업자 등록증 만들러 갔습니다.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네, 세무서에 찾아갔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세무서는 언제까지 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줘야 되냐?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줘서 사장님한테 줘야 됩니다. 2일 이내에 교부에 줘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줘야 됩니다. 뭐 다만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됐어요. 2일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사업자 등록증 받았대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바뀌었네. 우리 사업장 주소가 바뀔 수도 있고요. 상호명이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정신고를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 바꿔주세요. 정정신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무서는 또 언제까지 만들어줘야 될까요? 네,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 바꿔준 걸로 이렇게 재교부해야 됩니다. 다시 줘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이고요. 특히 2일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게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3일이었습니다. 법이 자꾸 바뀌어요. 2일로 기억 좀 해주세요. 3일은 쓰지 마시고 생각지 마시고 2일로 바꿔주십시오.